2차전지가 거의 1년 넘게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어서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좀 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비율이 작년 기점으로 중국 업체한테 추월을 당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중국에 이미 글로벌 점유율을 빼앗긴 거죠.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서 좀 지원한 보조금의 누계액이 거의 300조 원을 넘는다라는 통계도 300조 원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라테입니다. 한국의 2차전지 산업, 제2의 반도체라고 불렸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중국의 저가 공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이런 삼중고에 빠져 있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회생할 기회가 있는 것인지, 오늘은 신영증권의 박진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2차전지의 주식 투자자분들 특히 많으시고요. 2차전지가 거의 1년 넘게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어서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 2차전지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 최근 2년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네. 2차전지 전체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원인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배터리 투자가 좀 집중되었던 시기가 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입니다. 네. 네, 그 당시 봤었던 좀 미래 배터리 수요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에 와서 이제 봤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적게는 한 10%, 많게는 30에서 40% 정도 좀 눈높이가 하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주요 시장으로 좀 여겨졌었던 미국에서의 눈높이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었고요. 사실 투자는 뭐 그 시기에 좀 예상 수요에 기반해서 증설을 했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수요가 뒷받침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가동률에 대한 공백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전사 가동률이 한 50%대에 머물렀던 상황이었고요. 네.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30%대를 보이는 업체도 여럿 좀 보였던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 가동률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BEP를 넘어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좀 그러지 못한 상황이 좀 최근에 좀 펼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장은 지었는데 돌릴 만큼 수요가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돌리고 있는 거군요, 공장을. 네, 지금 기준으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최근 2년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 그랬고요. 뭐 리튬도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공급 과잉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좀 전개가 됐었는데 리튬 가격이 22년 한 11, 12월쯤에 고점을 찍고 거의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8분의 1, 9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네. 네, 뭐 배터리 가격도 그렇고 소재의 다양한 항목들도 그렇고요. 지금 리튬 가격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Q가 빠지는 동시에 P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좀 이중고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빠지면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는 거군요. 네, 이제 후행해서 반영을 하긴 하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배터리 가격이 연동이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판가도 빠지고 이제 수요 둔화로 인한 판매량도 빠지고 해서 뭐 P랑 Q가 동반 약세였던 모습이 최근 2년 동안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의 배터리 공세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3대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을 합친 것보다 전 세계 1위 업체죠. CATL 점유율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중국의 공세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글로벌리 봤을 때 중국 업체의 MS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체 전기차 신차 시장 중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 중국 안에서는 또 대부분 중국 배터리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에 힘입어서 중국 배터리 MS가 좀 글로벌 MS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외 지역에서도 국내 배터리 업체 MS를 좀 잃고 있는 상황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대비해서 전기차 시장의 개화 시점이 좀 빨랐습니다. 네,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정책 산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 기반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성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좀 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했던 게 공급망에 대한 투자도 같이 했었어요. 네. 네, 공급망이라고 하면 보통 핵심 광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라고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나 리튬. 니켈, 뭐 코발트, 음. 흑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이 매장량 측면에서 봤을 때 흑연을 제외하고는 전체 글로벌 매장량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이 광물들이 사실 원재료 그 자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재련이나 가공 과정을 거쳐서 쓰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이런 가공이나 재련 시설들 투자를 선제적으로 집중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산 정제 광물을 쓰지 않고는 좀 만들기 힘든 좀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좀 높였던 모습이 있었고요. 좀 원재료 단에서의 원가 절감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빨리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의 경제도 있었고 원재료비의 비용에 대한 이점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 힘입어가지고 배터리 판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익을 낼 수 있는 좀 그런 기초 체력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을 키웠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준 덕분에 보조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그러대요. 네, 맞아요. CATL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뭐 1조 5천억인가 그렇게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그런 육성 정책 이게 중국 배터리 산업의 부흥이 직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배터리에 앞서서 전기차 자체에 대한 투자도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 한 13년, 14년 동안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서 좀 지원한 보조금의 누계액이 네. 거의 300조 원을 넘는다라는 통계도 300조 원이요. 네,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강한 강도로 지원을 했었고 네. 그런 점이 좀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300조 원이면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요. 중국 배터리하고 한국 배터리하고 좀 구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LFP 배터리라고 하고 한국은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신 내용은 LFP 배터리는 뭐 많이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네. 본원적인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삼원계 대비해서는 조금 밀린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스펙도 그런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일단 양극재 자체의 분자 구조 자체가 네. 삼원계 양극재는 뭐 층상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뭐 LFP 배터리는 뭐 올리빈 구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구조 자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뽑아내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셀 투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에너지 밀도를 상대적으로 보완한 노력은 계속 시도가 됐지만 네. 이 LFP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좀 틀 안에서의 에너지 밀도 개선은 아직까지는 구현이 좀 쉽지 않았던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의 모습보다도 앞으로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LFP 글로벌 침투율이 이미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국 내수에서 소비가 되고 있어요. 침투율이 절반을 넘었다는 건 전 세계에서 팔리는 배터리의 절반이 LFP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거의 중국에서 소비가 중국에서 되고 팔린다. 있고 네. 뭐 유럽도 LFP 침투율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한 10% 언저리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LFP 대신에 삼원계 배터리가 주류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주안점은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고 조금 더 중저가 라인업을 많이 새로 출시를 하는 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좀 OEM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네. 내년부터 뭐 향후 사용될 플랫폼에서 뭐 ID2를 출시할 예정인데 거기엔 뭐 LFP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네. 뭐 나중에 뭐 ID3나 ID4 같은 볼륨 모델에서도 확대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기존에 뭐 삼원계 쪽을 많이 쓸 것 같았던 고객들이 아. LFP로 좀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네.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중국 업체 대비해서 늦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중국산 LFP 배터리는 가격은 좀 싼데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한번 충전을 시키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우리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좀 짧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네. 지금 가격은 좀 싸고. 네, 맞습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네. 짧은데 네. 그래도 그 사이 중국 업체들도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보완은 한 상황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거리를 많이 늘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풀 차지를 하면 한 400km 정도 달린다고요? 최근 나온 좀 차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이상도 구현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전에는 테슬라 쪽에 공급선이 없었다가
그 LFP 배터리 셀투팩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상대적인 에너지 밀도를 높임으로써 테슬라 쪽 공급선에 좀 포함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LFP 배터리가 그렇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큰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LFP도 LFP인데 네. 이 삼원계 쪽에서 침투율도 잃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네. 유럽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까지도 유럽 시장 내에서 LFP가 사용되는 비중은 10% 언저리밖에 안 되고 네. 네, 나머지 80에서 90%가 삼원계 진영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 안에서의 점유율도 많이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뺏기고 있는 애? 중국 업체 중국 업체. 한테 뺏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만드는 삼원계 배터리에 맞습니다. 뺏기고 네. 있군요. 네. 이게 21년도, 22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 내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MS가 70%를 넘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 비율이 작년 기점으로 중국 업체한테 추월을 당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배터리 3사 합산 MS는 한 40%대, 40%. 네, 중국 업체들은 50%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5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이미 글로벌 점유율을 빼앗긴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볼 때요.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의 LFP 배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LFP 배터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그게 결정적인 그 전략적인 오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업체들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네. 뭐 전기차용으로 보게 되면은 엔솔도 마찬가지고 주요 업체마다 시점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26년에서 27년 사이에 좀 양산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ESS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했고 네. 뭐 얼마 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시설 라인을 양산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빨리 지금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하신 것처럼 한 3년 전, 4년 전 시점을 좀 되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하이니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네. 네. 대응도 상대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이니켈이라고 하면은 그게 삼원계 배터리. 네네. 네. 삼원계 배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 그렇죠. 기본적으로, NCM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 중에 좀 니켈 비중을 끌어올려서 한 80% 이상을 보통 명칭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쪽을 하이니켈로 부르고 있고. 그럼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제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하여튼 LFP 배터리를 우리가 빨리 따라잡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중단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군요. 네, 가장 전기차 시장의 주안점이 음. 엔트리급이나 네. 아니면 볼륨 모델 쪽의 신차 라인업들을 많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일단 성능보다는 뭐 가성비, 원가 절감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배터리 판가가 낮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LFP에 대한 수주라든지 아니면 고객사 쪽에서 원하는 물량도 당연히 동반하여 많을 테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LFP 배터리 양산에 집중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이대로 중국에 밀려서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 산업 쪽 디스플레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아직 한국 K 배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는 시각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랄지 자율주행자랄지 이런 쪽 산업을 좀 주시를 하는 시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기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그 말씀하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LFP 배터리가 최종 배터리 영역에서의 지향점일까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동도 그렇고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좀 송수신하는 좀 그런 작업들 자체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작업이다 보니까 좀 이런 측면에서 하이니켈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이지 않을까에 대한 좀 의견도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네. 뭐 휴머노이드나 뭐 드론 같은 영역은 사실
배터리를 둘러싼 에너지 안보랑도 엮여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이런 민감한 이슈 하에서는 네. 중국에 대한 공급망이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 드론이랄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랄지 거기에 중국산 배터리를 끼워 넣는 거는 좀 피할 것이다. 네, 뭐 이런 편하게 말씀이시죠? 쓰기는 쉽지 않을 환경일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좀 주시하십니까? 한국 K 배터리의 위기 극복. 이게 사실 지금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된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유럽은 뭐 20-30% 내외고 네. 미국 또한 10% 언저리밖에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커졌다라고 보기에는 뭐 해석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조금은 어려운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기차 100% 시대가 언젠가는 도래를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적용 처별로 적용되는 제품군이 다양해질 테니까 네. 네,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기회 요인은 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K 배터리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좀 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선 지금 국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감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를 했고 뭐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원래 그 앞으로 국내 배터리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결국엔 미국 시장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좀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기존의 IRA로 수혜를 보았던 부분들에 대한 변경 내용들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남아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먼저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세 법안을 비롯해서 IRA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수정이 되고 네, 어떤 뭐 수혜 요인들을 찾을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유럽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큰 상황인데 네. 이 유럽 시장 내에서 중국 업체 MS가 단기에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업체 대비해서는 네, 그런 현상이 언제쯤 완화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 공급망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든 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구간이 도래를 하면은 좀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결국 우리 그 K 배터리의 판매 비중, 글로벌 판매 비중을 보면 유럽 시장이 제일 크다면서요. 한 5-60% 정도가 유럽에서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를 회복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뭐 미국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지금 매출 비중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유럽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실적이랑도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유럽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의 그 IRA 법안 이 보조금을 축소하는 게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이게 또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겠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보조금을 줄일 걸로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준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하원 통과된 내용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뭐 소비자에게 제공했었던 대당 7,500달러를 지원하는 네. 이 소비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좀 27년 이후로는 폐지가 되는 아,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좀 봐야 됐던 부분이 이 첨단 제조 세액공제라고 하는 AMPC 보조금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예상 영업이익이 한 1.5에서 1.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한 1.4조 원 이상이 지금 AMPC에서 비롯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지원받은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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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AMPC를 제외하고는 당장은 겨우 흑자를 보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는 네. 이 소비자 보조금도 없어지고 이 AMPC라는 제도 자체도 없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보조금 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네. AMPC는 뭐 기존 대비해서 1년 정도 조기 종료하는 것 빼고는 뭐 별다른 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그 과정에서 좀 보여졌던 게
기존에는 소비자 보조금에서 FEOC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네. 좀 중국 공급망을 차단하는 좀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 항목이 이제 AMPC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뭐 금지 외국 법인이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워딩을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 공급망에 대한 개입이 있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킬로와트아워당 최대 뭐 $45 지급하는 이 AMPC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가지고 좀 공급망에 대한 변화는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보조금을 안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미국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AMPC라는 것 자체가 네. 미국 내에서 배터리 기지를 네.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킬로와트아당 얼마를 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산 소재라든지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네, 그런 거군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광물을 사용을 해서 만든 미국 내에서 만든 배터리라고 할지라도 네. 중국산 광물을 사용을 했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업계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광물을 많이 사용한다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FEOC라는 요건 자체가 기존에는 소비자 세액 공제의 항목 안에 포함이 됐던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면은 기존에는 그냥 중국 공급망 개입 여부랑 상관없이 보조금을 줬지만 대신 이제 소비자 보조금 단에서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좀 차단을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 보조금이 없어지고 AMPC 쪽에 붙으면서 네, 배터리 생산이랑 중국 공급망 개입을 좀 엮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변화는 조금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대신에 사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이제 북미의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면서 사실 중국 업체들에 대한 밸류 체인을 배제를 하는 기조는 이미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이미 계속해서 시도가 되어 왔었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 GM이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국 GM이랑 그 한국 LG 엔솔이랑 미국에서 합작 법인을 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라는 곳에서 배터리를 조달을 하거든요. 네. 이 얼티엄 셀즈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고 이 배터리를 가지고 미국 내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기지에서의 중국 공급망을 배제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현상은 뭐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위기가 계속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는 움직임이랄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그런 하이엔드 제품들이 사원계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산 그런 쪽에서 좀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 배터리 그런 위기 극복을 한 2, 3년 정도 내에는 다시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K배터리의 산업의 전망, 현황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우리 K배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그 K배터리의 위기 상황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뭐 중국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시장의 캐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우리가 어떤 업계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국내 업체가 기존에 주력했었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집중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요. 네. 뭐 4680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조금 난제가 있었던 건식 전극 좀 이런 신기술에 대한 개발 노력을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결국엔 맞는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LFP에 대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원래 잘했던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조금은 소홀했었던 그 중국에서의 사례를 좀 보다시피 원재료를 비롯한 공급망에 대한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주요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글로벌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의를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본원적인 노력이 결부가 되어야지 다시 한번 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도 높이고 그리고 LFP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그 기술 개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얼마 전에도
국내 양극재 업체가 뭐 테크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뭐 앞으로 차세대 소재 관련해 가지고 뭐 망간 리치, 그러니까 망간이 많이 함유된 네. 조금 신규 뭐 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그런 양극재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공개를 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장기적으로는 LFP 배터리와 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견줄 수 있는 좀 제품군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그런 신기술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뭐 한 60%, 70%를 중국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고 중국 시장은 당연히 중국 배터리를 쓸 것이고 우리 중국 내에 우리 침투율은 점점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인데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가 좀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내수 시장 말씀하시는 네, 중국 거죠? 내수 시장. 사실 네. 중국 내수에서 국내 업체 익스포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그렇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주요 업체별로 조금은 그 의사결정이 다르겠지만 중국 자체를 좀 전략적인 거점으로 보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원래 그랬던 것처럼 북미를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완성차 중에서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이 중국은 이미 거의 50%대에 육박을 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10%대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당연히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공급망이 배제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좀 한국 업체가 상대적으로는 중국 업체 대비해서 MS 점유율을 확보하기 쉬운 환경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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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를 기대하는 게 좀 빠를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조금을 중국이 지금까지 뭐 누적으로 300조를 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뭐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보조금 영향도 꽤 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런 보조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네. 저도 정확한 뭐 숫자나 데이터를 본 건 아니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좀 중국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뭐 충전 인프라 보조금 이전에 좀 언급을 드렸던 그 핵심 광물 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좀 보조도 많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 힘입어서 선제적으로 좀 침투율을 빠르게 오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국내 업체는 일단 내수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작습니다. 네. 중국 작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한 1,100만 대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뭐 15만 대에서 16만 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사실 좀 해외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도 맞고 네. 그 안에서 좀 국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나온다 보니까 조금은 핀트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R&D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중국 업체 대비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CATL 같은 경우가 전체 임직원 대비해서 연구개발 인력이 거의 2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임직원 중에 한 5분의 1을 거의 연구개발 인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R&D 연구개발 비용 투자 금액도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알기로는 3조 이상 쓴 걸로 3조.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매출액 대비 비율로 계산을 해봐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든 방면에서 국내 업체 대비해서 투자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쪽에서의 지원책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인력도 늘리고 연구에 대한 지원, 뭐 세액 공제랄지, 뭐 맞습니다. 직접 지원이랄지, 네. 뭐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지원이 나올까에 대해서도 조금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앞서 방금 언급드린 뭐 네. R&D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네. 이미 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지만 음. 좀 여러 번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R&D 지원책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뭐 국내 생산 촉진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터리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산업 생태계 조성 뭐 이런 아직까지는 조금은 모호한 청사진 제시를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될지를 봐야 되는데 네. 네, 저는 국내 생산 촉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를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뭐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네, 연구개발 비용 관련한 지원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 촉진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설비를 새로 만들면은 일부 환급을 해준다랄지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미 미국에 많이 설비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큰 실효성은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추측이긴 한데 사실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들이 중국의 경우랑 좀 다르게 글로벌 OEM들이잖아요. 네, 뭐 GM이나 포드 아니면 테슬라 그렇죠. 뭐 이런 미국 OEM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 현지 OEM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이제 현지 영내에 와서 배터리를 공장을 지어달라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마찬가지로 유럽의 뭐 폴란드, 헝가리에 가서 공장을 지었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현지에 가서 합작 법인을 세운 배경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고객사에 대한 좀 다른 모습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또 업계에서는 이런 요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세액공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는 전혀 아무런 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그 세액공제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달라.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방식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 단에서 조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야 될 법인세를 깎아주는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언급 주신 것처럼 음, 많은 기업들이 적자 구간인 기업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생산 자체에 있어서 좀 현금을 환급해주는 좀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SK온이나 삼성 SDI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적자를 냈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야 될 법인세가 없으니까 그런 환급에 세액공제 그 혜택이 전혀 없겠네요. 현금으로 직접 일부를 환급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타당한 요구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대부분 세액공제가 아니라 현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라면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말씀드린 AMPC라고 하는 첨단제도 세액공제도 네, 뭐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킬로와트당 최대 45달러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법인세 단에서 공제가 되는 형태라기보다는 현금 지급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에서 배터리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영업이익단에 바로 찍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네. 지금 올해랑 내년까지를 봤을 때 대부분의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뭐 한 80에서 90% 정도가 이 AMPC에서 비롯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결국 전기차 보급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또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한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2022년에 9.7%였고 작년에 2024년에는 8.9%로 떨어졌는데 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금은 공격적인 숫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의 순수 전기차랑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하이브리드. 합친 개념이긴 한데요. 음. 재작년이랑 작년을 비교했을 때 소폭 역성장한 걸로 알고 있고, 예. 작년 기준으로도 연간 15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침투율 기준으로는 10% 미만이고 이 부분을 50%까지 뭐 향후 5년 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니까 네. 조금은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국가 차원에서의 조금은 규제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유럽이 하반기 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법인 차량에 대한 의무 도입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최근엔 또 이제 이거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슈가 많긴 한데, 네. 친환경 차 뭐 의무 뭐 판매 비율 설정이라든지 좀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들을 신규로 도입을 해야지 좀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그런 제도들이 있죠. 뭐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은 전기차를 팔아라. 뭐 네. 이런 우리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 차량 같은 경우에 좀 공공차량. 의무 비율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설정되거나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네. 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 충전 인프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게 부족하니까 못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한국이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깔린 지역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가장 중국이 앞서고 있고 음. 이 충전 인프라가 잘 깔렸다는 걸 좀 수치화해서 보려면은 좀 차충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뭐 돌아다니는 전기차 대수 대비해서 음. 인프라가 얼마나 깔렸는지에 대한 숫자를 보는 개념인데요. 사실 한국이 중국 다음 2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이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충전기 개수 자체는 사실 글로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밀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충전 환경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파트만 가더라도 네, 아파트 한 대당 그 전기차 충전기가 몇 개 없고 그렇죠. 그마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용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프라 자체도 도심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도 많고요. 네. 좀 이런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투자 지원 금액 자체도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 중국의 전기차가 국내에 진출을 해서 그 판매 대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BYD의 그 저가 공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침투율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네. 네, 절대 숫자상으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침투율 기준으로는 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보다 많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네. 지금 한국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가 한 50%에서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이 뭐 테슬라 뭐 이런 쪽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그 영역에서 좀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도 로이터에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000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네. 뭐 BYD는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 이 FSD 같은 경우에는 뭐 $30,000 미만의 전기차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 약간 이런 기술적으로 이미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왔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네. 좀 이런 인식들이 조금 더 깔리게 되면은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어떤 주력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시기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K 배터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쳐 나가야 될지 좀 전략적으로 좀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맥락이고요. 네. 지금 원래 하려고 했었던 뭐 하이엔드 시장이라든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차세대 영역에서 메인스트림으로 갈 걸로 예상했던 배터리 폼팩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4680이라든지 46파이 이미 그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는 글로벌 OEM들이랑 어느 정도 공급선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이쪽에서 기술력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서 뭐 점유율을 이후에는 잃지 않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좀 맞는 그림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요 지역에서는 공급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자체적으로도 그 안에서의 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좀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좀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신영증권 박진수 연구위원님 모시고 K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